장 소장님 카메라 꺼졌습니다. 네. 네. 뭐 진적은 들어오시는 모양이네. 잠깐만요. 혹시 수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기랑 대표님은 지금 운행 중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오늘 토요코먼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법정의 글 8번째인데요.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다. 인간의 본질은 살아 숨쉬는 존재이며 인간답게 살 때 그 본질은 더욱 우리를 인간답게 한다. 두 번째 글입니다.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라. 우리 사회는 꿈도 직업도 일찍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온전히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한 분야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말이죠. 경험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은 몸으로 부딪히는 삶 자체이고 간접 경험은 독서나 공부로 터득하는 지식입니다. 깊은 경험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나 다름없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생각이면 더 넓게 경험하십시오. 자아 존중과 자아상. 자아 존중을 결정하는 자아상은 빈 공간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양육, 교육, 문화적 형성 과정이 합쳐져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낸 산물이다. 양육과 교육과 문화는 다른 것들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내 존재의 당위성을 형성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 자아 존중, 자아상, 자기 존재의 당위성.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 양육의 핵심은 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DNA 속에 그 뿌리는 박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강한 피로. 그날 있었던 일 생각, 내일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집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가을 설악산 등반을 떠날 때 하루 종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강행군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 저녁을 먹은 뒤 하늘을 총총하게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다 친한 친구 옆에서 꿀 같은 단잠에 빠질 때 더 이상은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의 피로와 건전한 마음의 피로가 환히 드러나 보입니다. 등산, 운동, 여행, 건강한 피로를 주는 일들입니다. 건강한 피로로 건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포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씻어내 몸을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네, 네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루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이러한 그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진재근 선생님부터 같이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 참지익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메슬로우의 자아실현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자원봉사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만족감, 뿌듯함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 타인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어떤 그 인간답게 사는 한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라. 이 넓게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정상에서 이렇게 지상을 바라보는 그때의 느낌을 필요로 하겠죠. 갈매기의 꿈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 직접 경험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아존중과 자아상, 참 양육과 교육과 문화, 어떤 서로 경계를 구분하는 게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뿌리를 찾아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DNA 속에 뿌리가 박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참 그 자아상을 찾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들었고요. 리더님. 네네. 워낙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잘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현근 대표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좋은 순서대로 하실 것 같았어.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맨 처음에 그 법정 스님의 인간답게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전 그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합리적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합리적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행위를 했을 때 어른이나 모든 걸 했을 때 그것이 어른답게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정말 인간답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더 큰 세상 이거는 이제 우리의 뇌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 작은 그 크기에 많은 걸 상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논리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 경험,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외에는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아니면 더 큰 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과 철학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더 자기의 사고를 깊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아종, 존중, 양육,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 뿌리는 DNA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과연 DNA만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고의 깊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시키는 그 교육하는 그것이 태어났을 때 DNA보다 어쩌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의 애들을 보니까 정말 요즘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 피로. 처음에 여행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죽기를 원하면은 눕고 살기를 원하면 걸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아주 조금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그러니까 건강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이 빠지는 그러한 아까 말했던 피로감 좋은 걸 얻기 위한 피로감은 자기의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운전하시면서 듣기만 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면서 적었어요. 저 머리가 나빠. 왜냐면 방사선 치료를 막 36번 하다 보니까 말했던 거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적는 게 습관이 돼서 하실 때도 이렇게 연필로 적었어요. 기억을 약간 못할까 봐. 차를 세우고서 이렇게 메모를 하신 거군요. 아니 운전하면서 왜냐면 운전하면서 어떻게 메모를 해요? 핵심 여자는 남자하고 틀려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야, 아이고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고맙습니다. 가면서. 네. 신기하네요. 운전하면서 메모한다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해야지.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능력인데.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맨 처음 거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 대목에서 인간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랑, 살림, 사람, 삶 이런 단어들이 전부 시옷,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시오다, 네. 리을 이런 게 미음 이런 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게 참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네. 그게 또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아닌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네. 살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조금 종종 이제 저도 많이 잊어버렸었는데,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와, 살림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구나. 예, 그래서 그런 쪽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라라는 그 부분에서는, 경험이라고 하면 그냥 많은 거 그냥 접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그 경험이 진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좁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깊은 생각을 하면 그게 경험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냥 쳐내기 바쁜 경험들 있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겪는 거 그냥. 근데 겪기만 하고 생각을 못하면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얕은 경험이 되더라. 요 생각이 저는 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혼자서 생각하면 한쪽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런 경험은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되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간처럼 서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는가,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권해 주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여 보기도 하고,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위축을 좀 막아주는 아이들이나 이웃 중에서 그 세상 경험을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특정 범위 안으로 묶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경험치가 확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기성세대의 수익 모델화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존중 이런 걸 교사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들이 이걸 다 사업화해 가지고 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너희들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묶어버린 게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 세 번째 거, 자아 존중, 자아상 요 부분에서는 저는 양육, 교육 이 부분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의 단어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이 아니라 약간 밀어넣는 느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아를 파악하는데 학습 있잖아요. 교육은 가르치는 느낌이 강하고 학습은 이렇게 스스로 하는 능력 부분이나 그 습관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학습과 그 다음에 문화를 많이 누리는 가운데 자아상이 만들어진다.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보고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자아상이 더 또렷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육 교육이 관련이 굉장히 깊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고하는 거,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 다음에 자아 성찰을 하는 거,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토론을 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자아상을 이렇게 갖춰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토론을 하고 이런 남의 반응, 그 다음에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기 상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천민자본주의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깨졌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이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보니까 자아상이 형성되기 정말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다들 보면 아이돌이든 소비든 이렇게
돈, 가진 거, 이걸로 자기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아상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건강한 피로 부분에서는 진재근 선생님 이야기해 주신 그 자원봉사, 그 다음에 일, 이런 데서 오는 건강한 피로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피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예를 들어주신 그 예문 안에도 들어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움직임이 있는 시간 자체도 중요하는데 그 우리가 산에 가서는 사실 움직이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생각,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여유가 있는 그 리듬 사이에서 또 생각하는 그게 함께 있어야 그냥 피로가 아니라 건강한 피로가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이제 공감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새로운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영역도 이렇게 넓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정의 글을 이제 참지의 글 8번째 글인데요. 여기서 나도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 뭐 인형 그러면 결국은 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다, 고형적인 물건인데 결국은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와상 환자다라고 했을 때 그분도 실제로는 몸은 움직이기 어렵지만은 생각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것들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깨우고 일어서는 그러한 형태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넓게 경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유년 시절이라 그래야 되나요? 중고등학교나 뭐 이런 때는 결국은 한 우물만 팔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배적인 어떤 그 사고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는 그 차별화, 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깊게 몰입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귀에 이렇게 들어왔고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라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깝게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는 게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IT, 뭐 AI 이런 시대에 들어서서는 결국은 뭐 융합을 하고 연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안테나를 세워놓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고 융합을 하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철학자도 참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설파했다는 게 상당히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이 황금 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각 개인이 처한 어떤 그 육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그러한 그 조건, 그거에 의해서 이 경험의 어떤 그 방향들은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본인의 입장에 맞는 그러한 그 최적의
경험치를 쌓아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일반적인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현재의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 시대별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이런 직접 경험과 간접 비율의 어떤 그 구성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독서나 공부로 터득하는 것이 간접 경험의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자아 존중, 자아상 이 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DNA 속에 그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성장할 때까지 다 두 분 다 이제 살아 계셨으니까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거의 연락이 끊겼다가 이렇게 좀 통화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페북 친구 신청을 이렇게 요청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쭉 최근에 글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태어난 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난 지 10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큰 누님이 어머니 같은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큰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지금 어머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큰 누님을 지금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양가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는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이제 알파 세대, Z 세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역할이라는 게 또 부모 못지않게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아 형상을 해나가고 자아상을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득과 실은 있을 텐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부모의 역할, 그다음에 조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신세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한 피로 이게 글 자체가 좀 약간 피로하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인데 건강한 피로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등산을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등산 약속을 해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선택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산에서 한번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인데 바위를 이렇게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졌는데 쿵 하고 울리더라고요. 허리가. 근데 아주 심하게 웅덩방아를 찐 건 아닌데도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20대, 30대, 40대들이 가는 그런 운동에는 이게 좀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선배들이 등산이나 이런 그 동호회에 많이들 이제 빠지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한 필요를 위해서는 역시 또 나이에 맞게 여건에 맞게 과연 자기한테 그 건강한 필요가 어떠한 부분의 행동인지 이것들을 알고서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쫓아갔다가는 많은 또 좋지 않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비는 온다고 하는데 한 20-30명이 또 이제 어디 저쪽 오봉인가요? 북한산 오봉 그쪽으로 해서 이제 우이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 안전 산행을 또 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기란 대표님 이렇게 또 운전 중에 여유롭게 이렇게 청취하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장마 기간 중인데요. 건강 유념들 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